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유, 참, 네. 너무 똑똑하신 분들 많아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사실 좀 그런데. 네, 일단 오늘 목적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블랙 저널이 어떻게 하면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뭐 부조라고 하는데 한국말 줄임 같죠? 여기서 그냥 영어권에서 그냥 부조라고 하더라고요. 부조를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듣고 나면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은 저 만년필 팬이라 만년필 어, 좋아하게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컨텐츠는 그래서 그러면 블랙 저널이 도대체 뭐냐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짚어보고 여기까지가 뭐 공식적인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왜 불편하고 있는 아날로그인 블랙 저널을 하는가에 대한 좀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나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내용 그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 어, 어떤 팁이 있을까? 좀 간단하게 엑스트라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 블랙 저널이 뭔가? 이 사람이 만든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라이더 캐롤이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ADD로 고생을 했다 그래요. ADD 주의력 결핍 증후군인가? 뭐 그거죠. 근데 그래서 뭐 학업도 되게 못하고 이것저것 힘들었는데 노트 이제 펜에다 종이에 노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극복했다는 스토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막 다 노트 많이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게 디벨롭을 시켜놓은 게 방법이 이제 블랙 저널 메소드고요. 이게 본인도 ADD 극복하는 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쪽에서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거 소개시켜 준 분이 ADHD, AHD인가? 합쳐서 ADHD라고 보통 하죠. 그 H 부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요거 하면서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듣고 뭐지 하면서 책을 한번 사봤던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방법인데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누구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되게 괜찮은데 뭐 왜 혼자 하냐 공유를 한번 해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웹사이트 만들고 하면서 유명해진 거고요. 그러다 나중에 책도 내게 된 거고 어 일단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는 집단지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 자체가 뭐 기초는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러 명이 해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노트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냐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레딧에서 블랙 저널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싹 긁어와 봤고요. 멤버 보면은 어제 저녁에 캡처한 건데 29만, 30만 정도 295K가 지금 멤버로 있죠. 이게 뭐 감이 엄청 많은 건가 작은 건가 하실 수 있는데 노트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썼던 게 에버노트 같은 게 있죠.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레딧에서 멤버가 15K, 15K고요. 그리고 그럼 노트 제가 뭐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근데 레딧에서 가장 많은 노트 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노션이더라고요. 노션은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럼 걔네 뭐 마케팅도 되게 많이 하고 걔네가 199K예요. 그러니까 블랙 저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노트 앱이랑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좀 규모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블랙 저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블랙 저널이 이렇게 큰 이유는 블랙 저널 매스 이 방법 자체가 되게 뭐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하다기보다는 이게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과 페이퍼로 예전부터 노트 필기를 해오던 사람,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펜과 페이퍼로 해오던 사람인데 블랙 저널이라는 키워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약간 컬트처럼 된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텔카스텐 이것도 그런 키워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나 지식 관리, PKM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키워드 하에 모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건데
저는 블랙 저널도 약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자체는 되게 큰데 이게 어떤 방법론의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그 어, 펜과 페이퍼 뭐 이런 쪽에 공통점이 좀 더 많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블랙 저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준비물,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되죠.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이 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종이가 두꺼워서 이렇게 좀 조금 두꺼워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근데 이 내용에서 블랙 저널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는 거의 한 페이지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인데요. 이게 카메라로 가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이 페이지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비디오를 좀 될 것 같아요. 어, 죄송해요. 이게 영어로 된 걸 가져와가지고. 근데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른쪽은 방법에 관한 거고, 왼쪽은 좀 내용의 컨텐츠, 내 노트에 뭐가 담기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일단 방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쪽에 이제 rapid logging이라는 건데, 뭐냐면 핵심만, 알맹이만 딱딱딱딱 이게 하루에서 자기가 적어야 할 내용들을 빨리빨리 적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필기 뭐 내가 생각은 뭐고 이거 할 시간 없고 그냥 빠바박 빨리 적는 게 핵심인데 그 적는 내용을 여기에 있는 블렛들 대시 있고 동그라미 있고 뭐 점 있고 이렇게 했죠. 요거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건데 요 블렛에 따라서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적은 내용은 이쪽 보시면 그 데일리 일지라고 해야 되겠죠? 일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짜와 함께 요 노트하는 내용이 일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월간 월간 노트 부분이 있고요. 어, 미래 노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덱스 요 네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따다닥 적는 게 데일리 노트. 이게 일지가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달 단위로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월간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달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퓨처 로그라 그래서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단위로 돼 있는 여기에 내용을 적게 돼요. 그게 블랙 저널의 사실 베이직이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저는 이거 안 씁니다. 저는 이게 바꿔서 쓰고 있고요. monthly log도 저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모든 노트의 맨 앞에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은 맨 앞에는 이제 인덱스가 들어가 가지고 인덱스에는 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를 그냥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 기억해야 될 콜렉션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읽은 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섹션을 정하고 싶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디지털 노트 같으면 편하게 뭐 검색을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인덱스에 꼭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트와 노트의 연결로도 사용을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중에 스레딩이라는 뭐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노트끼리 연결하는 방법도 뭐 사람들 커뮤니티에서는 그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월별로 그다음에 매해 자기의 노트를 보면서 이거를 다음 달로 넘기는 행위, 그리고 다음 노트로 넘기는 행위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되게 좋은 부분이 이게 물질적인 거니까 묵직하게 내 안에 손으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있다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따다닥 넘기면서 넘겨보면서 이 내용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랑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퍼머넌트 노트로 넘어가야겠다. 아니면 다음 노트로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하는 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블렛을 설명드릴 건데 아까 요 앞에서 그 일지를 적을 때 앞에 블렛이 붙는다 그랬죠. 이게 그
블랙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 붙는 것들을. 그래서 일단 그냥 적는 내용, 아무 내용이나 적을 때는 이게 대쉬 해가지고 그냥 아무 내용이나 적는 거고요. 어떤 이벤트, 참고로 이거는 그냥 라이더 캐럴이 제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더 만들어 커스터마이저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뭐 일단 기본적인 제시는 대시는 아무 노트나 쓴다. 동그라미는 이벤트, 뭐 그날 있었던 내용, 뭐 누구와 만났다. 길 가다가 뭐 이 사람이랑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 뭐 했다. 뭐 그런 뭔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이벤트 딱 적는 거고. 요건 태스크죠. 그날 내가 해야 될 일을 점을 찍어서 태스크를 하고 이거를 맞췄을 때 짝짝 짝대기를 긋는 거예요. 보통 네모칸 많이 하죠. 체크박스. 그러고 이게 체크 하는 건데 비효율적이라는 거 보는 거죠. 이게 네모 띡띡띡띡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 찍고 하고 점 찍고 하고 요 X 칠 때는 요게 이제 펜으로 그 맛이 있죠. 짝짝 그을 때. 아, 오늘 이거 짝짝 그 맛이 아날로그로 했을 때 그 맛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태연님이 질문 주신 게 마이그레이트 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주기가 다른데요. 월별로 이거를 마이그레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매일 해요. 매일 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과 병행하기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루 시작할 때 블랙 저널 열고 오늘 하루 계획하고요. 다 적고 마지막에 닫으면 하루가 끝나는 건데 닫기 전에 그날 쫙 노트 내용 보고서 저처럼 매일매일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람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표시했을 때는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간다. 아니면 다음 주기, 일주일씩 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로 넘어간다. 왼쪽으로, 요 왼쪽 표시를 해주는 거는 그 퓨처 로그, 아까 했던 앞에 부분, 노트 앞에 쪽에 있는 퓨처 로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퓨처 로그를 안 쓰고 넘어간 이 표시는 저한테는 디지털로 넘어갔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는 저는 이 표시를 씁니다. 그리고 테스트 중에 이제 취소된 거,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는 쫙 그어주는 거죠. 요게 블렛 저널에서 말하는 블렛의 뭐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확대를 좀 되려나?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게 노트에다가 따다다닥 적는데 지금 이 예시 제 건 아니고 책에서 그냥 제가 핸드폰을 찍은 건데요.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도 사실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 책의 내용인데 좀 이게 할 일 찍고 뭐 할 일 이렇게 해놨죠. 그다음에 서브 블렛으로 이게 블렛 저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닷 돼 있는 요 노트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치 탭 같죠? 탭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서브 블렛 넣어주고요. 어 이거는 그냥 대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시는 그냥 노트고 요거는 취소됐네요. 취소된 내용이고 요거는 마이그레이트 했네요. 뭐 다음 날이나 다음 주로 넘어간 태스크고요. 이거는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퓨처 로그로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다음날 앞에 요 표시는 이제 커스텀 마크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고 요거는 좀 하이라이트 같은 개념이죠. 앞에 하나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게 매일매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간 월간 제가 지금 페이지가 따로 떨어져 있길래 했었는데요. 월간은 두 페이지가 붙어 있는 쪽을 그러니까 노트를 펼쳤을 때 왼쪽이 이제 일자가 오게 돼 있고요. 오른쪽이 그 월에 해야 할 태스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 써놓고 뭐 그 일에 뭐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는지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적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를 하고 있죠. 이거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달이 아니다. 한 달보다 넘어간다. 지금 5월인데 6월 이후에 해야 될 일이라든가 기억해야 될 일이다. 그거는 이제 퉁쳐가지고 퓨처 로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악토버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10월이 되면 그 월간 일지를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써놨던 걸 보고, 아, 내가 10월에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기억할 게 있었구나 하면은 그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할 때 월간을 딱 뭐 1일, 6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하면서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베이직은 아닌데, 이제 스레딩이라고, 이 사람도 원래, 이 작가도 원래 안 하던 방법인데, 이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책에도 사실 실리긴 했어요. 이거는 원래는 노트를 연결하자는 컨셉으로 된 건 아니고, 이게 아날로그 노트다 보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거를 리스트를 컬렉션을 만들어 놨는데, 뭐 거기에 2페이지를 할당을 했는데, 뭐 내가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쓸 공간이 없네? 그러면 다음 빈칸에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그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너무 띄엄띄엄 읽게 되니까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10은 뭐냐면 10페이지에서 이어진다. 그리고 160은 뭐냐면 다음엔 160페이지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한 건데요. 그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이거를 노트를 연결하는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쓰는 이제 노트 연결이죠. 어, 뭐 굳이 이제 아날로그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디지털에 비해서는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디지털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데, 리플렉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노트들이 쌓여가니까 저는 보통 한 3달에서 4달 주기로 노트 하나를 다 쓰게 되던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매일매일 한번 오늘 뭐 했는지 보고, 뭐 월간 단위로 쭉 하면은 내 삶의 족적이 쭉 보여져요. 책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어리도 할 수 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컬렉션으로, 어, 뭐 연간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데 좋죠. 이 정도까지가 사실 책 소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내용이 되게 짧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은 되게 짧아요. 근데 이 책은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부분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뭐 프로덕티비티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 그거, 이 책의 한글판이 제트 카스텐? 그 책이죠. 그 책이 또 제가 생각하기엔 이 책도 사실은 내용은 두세 페이지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연구 자료 같은 거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약간 인문학적인 느낌? 이 사람은 뭐 약간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 보이고요. 뭐 명상 같은 것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어 조금 느낌은 다른데, 근데 재밌는 내용 많아요. 뭐 그 생산성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걸로 채워져 있어요. 예. 그 다음은 뭐 제가 왜 그러면 굳이 아날로그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뭐 질문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설명하니까 사실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어 이제 아까 얘기한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이려나? 아무튼 뭐 이게 안 보이겠네요. 뭐 이거 유튜브에 한번 블랙 저널 쳐보시면은 뭐 플립 드루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다 자기 공유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감 잡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펑크님,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노트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이제 퓨처로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미래에 쓸 노트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옮겨 적는 작업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자체가 재밌거든요, 저는. 그리고 금방금방 걸리고 하루에 끝날 때 저는 데일리로 하는데도 한 5분 정도 하루 마무리하는 약간 리추얼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음, 이거를 아날로그로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회사 일 모든 게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회사 일까지 여기다 다 적어 들어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있죠. 넘어가 볼게요. 왜 아날로그냐? 좋은 툴 많은데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연필로 적고 이런 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도 있긴 한데요. 중간에 그 완전 100%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도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실제로 한동안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다시 종이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저 여기 thinking process라고 써놨는데 어 뭐 잡설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라이더 캐롤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나 이런 게 다 블랙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트나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저보다 훨씬 다 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노트 쪽에서 약간 어느 정도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도달하는 어 장소 뭐 그 결론 그쪽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라이더 캐롤도 그렇고 그 저분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션케 아헨인가 아헨 뭐 그 아무튼 그 제텔 카스텐 그 책 쓰신 분도 얘기하는 거 그 임시 노트 쓰고 그러니까 생각을 딱 임시 노트 해가지고 프로세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구 노트로 가는 거 그리고 뭐 GTD가 노트 테이킹은 아니지만 GTD에서 뭐 그 얘기하는 2분 이내는 바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인박스로 무조건 밀어 넣어가지고 인박스에서 프로세스 해가지고 그 보내는 거. 그러니까 물류 같은 거죠. 생각의 물류 창고처럼 허브에다가 넣어놓고 다 프로세스 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다음에 티아고 포르테 같은 경우도 세컨 브레인에서 하는 것도 인박스죠. 다 인박스로 생각이나 이런 거 다 인박스로 빠박 해놨다가 며칠에 한 번씩 인박스 비우면서 뭐 그 세컨 브레인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재밌었던 게 누가 어떤 분이 올려줬는데 그 김익환 교수님 기록학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죠. 처음 알았는데요. 기록학 전공하셨다는 뭐 명지대 교수님이시던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그분은 이제 만능 노트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죠. 인박스 모든 거는 하나 그 인박스로 빠바박 다 넣은 다음에 나중에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그 김익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연구 노트로 가는 것도 다 아날로그로 하시던데 뭐 주제별로 나중에 옮기는 작업을 따로 하시던데 다 되게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아날로그가 저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박스 이게 생각 프로세스 적는 거는 뭐 그냥 딱 적는 건데 이 생각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서 이렇게 글로 적을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흐르게 되면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 막 머리가 뒤죽박죽이어가지고 이게 막 이쪽으로 쳤다가 저쪽으로 쳤다. 그다음에 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파도 치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차트를 막 그려놓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식 트리라도 이런 개념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디지털로 편하게 하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인드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이 모든 거를 하나의 툴 안에서 원툴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펜과 종이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쭉쭉쭉쭉 그려나가면서 약간 어,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제텔 카스텐 책에서 되게 공감 갔던 내용이 거기에 보면은 파인만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 파인만한테 가가지고 파인만 노트 이거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파인만이 뭐 그 노트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기록한 게 아니라 생각 프로세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저 완전 공감해요. 이게 기억을 저장하는 거가 있고, 이제 끄집어내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끄집어낼 때 노트만한 게 이게 연필과 펜과 페이퍼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장황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일단 그 자유로움 그리고 완전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부분 때문에 첫 번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 아까 제가 뭐 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노트를 그날 닫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PC 다 끄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다 꺼놓고 인터넷이 필요 없죠. 이게 완전 아날로그니까. 그러니까 펜과 이게 디스트랙션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지털의 유혹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해놓고 시간 딱 정해놓고 이게 그 포모도로 뭐 그거 많이 하시죠. 저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게 알람 맞춰놓고 하면은 자꾸 그것도 디스트랙션 돼가지고 아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날로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놓고 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완전 그 몰입한 상태로 노트와 저만 있는 상태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날의 뭐 인사이트였던가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쫙 프로세스 하고요. 그 중에 아까 그 마이그레이션 이거는 디지털로 이거는 연구 노트로 보내야겠다. 이거는 뭐랑 연결해야겠다.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게 확실히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디지털 디스트랙팅 없는 거랑 그리고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촉각적인 부분 그리고 그 소리 사각사각하는 뭐 연필이나 펜으로 썼을 때 하는 사각사각 소리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약간 어, 기억에 남는 느낌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끌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실 큰 부분인데 이게 어 이게 재밌어요 사실. 디지털 노트도 재밌지만 이 노트 이게 저도 텍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텍 회사에 사고 일하고 있지만 완전 극과 그 반대쪽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계 아이폰이 뭐 위성시계니까 가장 정확하죠. 그래도 그 기계식 시계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그 펜도 만년필 같은 거 끌리는 거 있는 것처럼 종이와 펜에 많이 끌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종이도 사실 질감 같은 것도 다 노트마다 다 다르고 펜도 여기 뭐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펜 빠져가지고 막 펜 모으고 하다 보면은 약간 취미처럼 하게 되고 막 어떨 때는 이 새로 산 펜을 쓰고 싶고 노트를 쓰고 싶어서 좀 더 하나라도 더 쓰게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예, 어, 이 강점인 것 같아요. 약간 블랙 저널 커뮤니티 가보시면 컬트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어, 네, 예, 재밌습니다. 일단 팁, 예, 디지털 부분. 사실 질문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명확히 나눴어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 컬렉션이랑 프로세스, 그다음에 태스크, 일간과 주간 태스크 매니저까지는 블랙 저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어, 가치가 있다. 저장해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애들만 정제된 상태로 디지털로 나갑니다. 그러면 디지털에서 이제 거기서 연결이 되고요. 노트끼리 연결되고 저는 그거 할 때는 그 티아고 그 파라인가요? 파라 그거 쓰고 있어요. 아, 아무튼 그,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투두가 사실 마이그레이션에서 시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두는 저는 데일리 투두만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디지털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에 뭐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내가 할 일이 쫙 거기 있고요. 그 중에 그 우선순위가 된 애들만 블랙 저널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와가지고 걔네들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을 매번 이거 손으로 할 필요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단기 투두와 장기는 이제 디지털에 있고 단기는 블랙 저널에 있어요. 어, 미니멀리즘. 혹시 만약에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잖아요. 별거 다 있어요. 진짜 이거는 막 예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그 노트에 막 화려하게 캘리그래피 하시고 그런 거에 위축되시지 마시고 어, 추천은 하지 마세요, 그거. 왜냐면 하다가 이게 완벽주의 생기고요. 선도 막 자대고 그리려고 하고 틀리면은 막 이러면서 노트 바꾸고 싶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다음에 그 제가 캘린더 그린 거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의식적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립니다. 잘 안 되고 삐뚤빼뚤하죠. 이건 제 버전인데요. 그 아까 월간 할 때 이 책에서는 쭉 이렇게 일지로 돼 있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캘린더가 어렸을 때부터 캘린더를 해와가지고 캘린더 그냥 그려요. 할 때도 그냥 쭉 여기 다 따라가지고 쭉 그리고요. 쭉 그리고요. 그 여기는 이건 스케줄러가 아니에요. 스케줄러는 저는 따로 PC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스케줄러는 스케줄러대로 따로 있고요. 여기는 그날 좀 요거는 기억을 해두자 하는 것들만 기록을 하고요. 여기 이 부조 세미나 있네요. 오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헤비 트래커인데요. 이게 딱 맞아요. 7칸이 그 일주일에 딱 맞아가지고 5월 1일, 2일, 3일, 4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만 할 수 있는 그거 약자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날 운동했나 요거는 제가 하고 있는 뭐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10분이라도 내가 그날 투자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싹싹 그어버립니다. 했다. 그리고 H는 요거 다른 또 악자인데 요거는 그날 노트를 한 개라도 내가 만들었나 그러면 또 한 개라도 짧은 거라도 만들었으면 싹싹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월 끝나고 보면은 내가 그달을 얼마나 X자를 짝짝짝짝 그었나 이게 싹싹 그어주는 맛이 참 좋거든요. 그걸 긋기 위해서라도 노트를 하나라도 합니다. 노트를 이거 그어야지 하고 짧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싹싹 긋고 넘어가죠. 요게 트래커고요. 어, 노트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고르는 방법. 이게 노트 아마 보시면은 밑에 디스크립션에 있을 거예요. 저는 80g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이에서 오는 좋은 감각을 느끼려면 웬만한 블랙 저널용 노트를 해보시면 거의 다 80g 넘어가고요. 저는 120g 정도를 되게 좋아해요. 120g 정도 하는 거. 이거 다 점점점점 돼 있는 걸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종이에 이제 만년필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만년필 프렌들리라고 보통 표시가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많이 쓰시면은 자기에 맞는 노트도 막 생기고 하는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면 얘네들이 그냥 안전빵입니다. 이게 스펠링 이상한데 이게 로이스터밍인가 뭐 그럴 거예요. 요게 1917 요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번에 블랙 저널 에디션도 있어가지고 에디션 두 번째 올해 버전 2가 나왔는데 그거는 120g짜리 종이 쓰거든요. 네, 되게 괜찮아요. 그거 추천드리고요. 알처 앤 올리브 얘네는 막 150g짜리 얘네도 좋은 종이 많이 나오고요. 딩뱃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뻐요. 얘네 얘네 겉 디자인이 예뻐요. 그래서 저 그냥 예뻐서 쓰고 있고 로디아는 얘네 종이 잘 만들기로 원래 좀 유명한 애들이어가지고 종이 질감 괜찮게 잘 뽑는 애들이고요. 이 정도에서 처음에는 이 위에도 되게 많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근데 이 정도가 처음에는 한 안전빵 어, 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끝인 것 같은데요? 제 또 있었나? 파운틴 펜. 만약에 만년필 안 쓰고 이거 해보시고 싶다 하면은 정말 한번 써보시라고 저는 아, 하고 싶습니다. 워낙 범위가 많은데 입문용으로 뭐 주변에 한 번씩 굴러다니는 거 보셨을 만한 라미 사파리 많이 쓰시죠? 아니면은 그, 예, 채팅에도 나오네요. 라미 사파리는 뭐,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년필계로 끌어들이는 펜이었으니까 한국에서. 그냥 저 입문용으로 만약에 쓰신다면은 파버 카스텔 거기서 나오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어,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것도 시계와 같아요. 처음에 입문용 한번 써봐야겠다가 한번 빠져들면 이거 끝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은요.